네, 안녕하세요. 장자중학교 학생 여러분. 오늘도 2024학년도 장자중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기출분석 맡게 된 중등 강사 박승규입니다. 해설 강의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항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변함이 없는 것 같고 문항 분포를 보시면 닮음 그리고 닮음의 활용, 피타고라스 그리고 확률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보시면 도형이 총 이제 12문항이죠. 12문제고 확률은 11문제 이렇게 나와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도형 반, 확률 반 이렇게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난이도를 한번 보게 되면 사실 이전 시험에 대비해서는 절대적인 난이도는 사실 그렇게 많이 변하진 않았어요. 근데 학생들이 아마 여러분이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꼈을 텐데 그런 이유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난이도에 비해서 교과서에서 그대로 낸 교과서 연계율이 좀 떨어졌다. 그리고 또 뒤에서 살펴보겠지만은 문제 길이가 좀 길어진 문제들이 다소 있다 보니까 당황하기 좀 일쑤여서 체감 난이도가 좀 증가했기 때문에 시간 관리가 좀 어려웠을 수 있다. 그래서 성적 분포는 지금까지보다는 조금 낮게 해서 2개까지는 상위권 학생들이 좀 많을 거고요. 그래서 3, 4개부터는 이제 중위권 정도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문항별로 분석을 보면은 전반적인 난이도는 앞서 본 것처럼 기본에서 중난이도 정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 중상 난이도가 2문제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뒤에서 같이 풀이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핵심 문항을 하나하나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선은 제가 앞서서 교과서 연계가 꾸준하게 유지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연계율이 비록 낮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교과서에서 큰 맥락을 같이 하면서 좀 문제가 비슷한 게 많이 나오고 있다로 볼 수 있는데 보시면 여기 문제 교과서 문제 길이에 비해서 여기 시험 문제가 길이가 훨씬 길죠. 그리고 묻는 것도 이제 보통은 대부분의 문제집이나 교과서에서는 용지, 뭐 비포 용지와 뭐 비팔 용지의 닮은 비를 구하시오 이렇게 용지 2개만 가지고 하지만 이번에 장자중 시험 문제에서는 이제 A4와 A7 넓이의 합 그리고 A5와 뭐 A8의 넓이의 합 이 넓이 직접적인 닮은 비나 넓이 비가 아니라 두 용지의 사이즈를 합쳐서 넓이의 합의 비를 구하라고 했는데 사실 이 문제는 길이가 좀 길고 묻는 뉘앙스가 살짝 바뀌긴 했지만 차분히 생각을 해보면 좀 쉽다는 걸 또 알 수 있는 게 A4하고 A5하고 이제 사이즈가 하나 차이가 난다는 거는 A4가 A5의 2배 그리고 A7도 A8의 2배라는 걸 알 수 있어서 이 두 식을 더해보면은 A4와 A7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A5와 A8 그거를 더한 거에도 또 2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답이 2대1이 바로 나오는데요. 이게 사실 풀이를 놓고 보면 간단한 문제라는 거 알 수 있죠. 하지만 기존의 문제들과는 조금 뉘앙스도 바뀌고 문제가 길어져서 학생들이 체감 난이도가 좀 올라갔을 거로 예상이 되고요. 게다가 이게 선택형 2번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시험을 시작하자마자 마주한 문제라서 좀 더 어렵게 느꼈다고 당황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과서 연계를 계속 볼 텐데요. 이게 이제 객관식 4번이죠. 보통은 이제 이렇게 넓이를 직접 물어보기보다는 교과서에는 어떻게 돼 있냐? 원래는 이제 여기 길이를 구하라고 돼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거를 이제 여기 삼각형의 높이로 어떤 높이로 접근을 해서 이 넓이를 구하라고 한 거죠. 사실상 묻는 건 똑같지만 이게 역시나 뉘앙스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건 또 처음 보는 문제라고 느꼈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돼 있어서 아까 앞서서 보여드렸던 2번 그리고 여기 4번 이렇게 연속적으로 자꾸 뉘앙스가 바뀐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초반 페이스가 좀 흔들렸을 수 있다라고 저는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이렇게 풀지 않더라도 사실 다른 풀이로도 접근을 할 수 있어서 제가 그 부분도 소개해드리고 넘어갈게요. 풀이를 보시면 일단 여기 왼쪽과 오른쪽 이제 저희끼리는 모래시계의 닮음이라고도 많이 하는데 이제 여기하고 여기가 닮았기 때문에 저기 길이가 A, B가 5고 여기 DC의 길이가 4라서 그래서 이제 B 대 DE 그러니까 여기 대 여기가 5 대 4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거를 이제 여기
DBC라는 삼각형으로 가져와서 밑변의 길이가 5대 4기 때문에 이 전체, DBC 전체의 넓이의 9분의 4만큼을 곱해주면, 9분의 5만큼을 곱해주면은 이제 넓이가 10이 나온다. 라는 이렇게 밑변의 길이의 비로도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핵심 문항 분석을 이어가는데, 이제 선택형 9번 문제를 학생들이 뭐 오답률이 높진 않아요. 높진 않은데 문제 하나하나, 이 보기 하나하나가 왜 맞고 왜 틀린지에 대해서 정확히 짚지는 못하고 이제 푼 것 같아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느낌으로 푼 느낌이 좀 강해서, 그래서 이것도 정확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자 라는 취지에서 골라봤습니다. 이거는 사실 교과서에서는 찾을 수 없고요. 찾을 수 없고 저희 윈교재에서 묻는 뉘앙스가 비슷한 문제를 좀 찾을 수 있는데, 일단 여러분이 보시기에 아마 기억하고 리을은 확실했을 거라고 쉬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억은 일단 EBA와 EBC, 그러니까 여기 보이는 초록색 삼각형과 하늘색 삼각형은 넓이가 당연히 같다. 이거는 뭐 이 그림에서 배웠던 기본적인 내용이죠. 여기 EB와 DC가 평행하기 때문에 평행선의 성질을 이용해서 넓이가 같은 거를 알 수 있고요. 저희가 원래 이제 여기에서 베이직하게 배우는 내용은 어디까지냐? 여기 보이시는 빨간색과 이제 노란색 삼각형까지 넓이가 총 4개가 4개가 전부 넓이가 같다라는 거를 저희가 보통 배우는데, 그걸 이용하면 이제 리을까지도 쉽게 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니은하고 디귿은 뭔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지만 아마도 여러분이 보시기에 니은이나 디귿 중에 뭔가가 뭐 틀렸거나 맞았거나 하는 걸 이용해서 임시로 조금 약간 찍듯이 맞췄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애매한 보기이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보시면 니은이 이제 EAC랑 EBC가 같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그게 같다는 건 뭐냐면 저희가 이게 EAC랑 EBC에서 90도씩을 빼고 나면은 이제 EAB랑 ABC가 같다는 식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억각이 같다는 거거든요. 억각의 크기가 같다는 건 뭐냐? 이제 평행해지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ABC가 45도가 되기 때문에 사실 원래 기존에 있는 ABC랑 삼각형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는 건데, 그런 보장은 없기 때문에 알 수 없다. 그리고 디귿은 넓이가 2배 차이가 난다고 했는데, 이 AFL과 ABF의 공통점은 뭐냐면 높이가 같다는 거죠. 높이가 이제 BL의 길이와 똑같다. 라서 이 넓이가 2배 차이 나는 거는 결국 밑변의 길이가 2배만큼 차이가 난다. 로 해석할 수 있어서 이 역시나 알 수 없기 때문에 보기는 틀렸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선택형 17번 문제인데, 이건 이제 확률 문제라서 학생들이, 이것도 이제 교과서에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저희가 실전 모의고사나 여러 가지 문제집을 풀면서 한두 번씩은 봤지만 이게 자주 겪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저희 이제 코어 교재에 보면 여기 이제 비슷한 문제가 있죠. 거의 숫자만 바뀐 급인데, 보통은 이 문제를 풀 때 4개의 동전을 던지는 거기 때문에 우선은 앞면이 몇 개가 나오고 뒷면이 몇 개가 나오든지 합해서 4개라는 거는 변함이 없다. 근데 이제 이런 식을 하나 더 만족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AB의 값을 찾아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풀어보면 뒷면이 1개여야 되기 때문에 총 4가지라서 이제 확률이 4분의 1이 나옵니다. 이 역시도 교과서 연계는 아니지만 이제 윈코어 교재에서 좀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논수령 문제를 볼 텐데, 이게 이제 그 논수령 1번, 그러니까 논수령을 선택형 19개를 풀고 나서 논수령을 시작하자마자 마주했던 문제가, 보시는 것과 같이 이게 문제의 길이가 이렇게 너무 길었죠. 그래서 학생들이 이 규칙을 다 읽는데도 시간이 꽤 걸리는데 문제를 빨리 풀어야 될 텐데, 뒤에 논수령이 3문제나 더 있는데도 불구하고 첫 번째 마주한 문제가 이렇게 그림도 있고 막 규칙도 복잡하다 보니까 좀 많이 당황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장자중 학생들로부터 좀 시간이 부족했다라는 말도 많이 나왔고요.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사실 이 교과서 그 창의사고력 부분에 있는 문제를 조금 바꾼 것 뿐이라서 크게 다른 문제는 아니지만, 교과서를 꼼꼼히 구석구석 공부했다면은 사실 어렵지 않게 또 맞출 수 있는 문제고,
풀이를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사실 이 정도 규칙만 알면은 여기 밑에 규칙은 사실 이 문제를 푸는 데는 필요가 없다. 읽어보시면 알지만 그런 느낌이라서 여기 위에 규칙만 잘 숙지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문제의 길이 때문에 많이 당황을 했을 거라고 생각했던 문제였고, 다음으로 이제 논술형 3번은 배점이 역시나 8점으로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형은 사실 되게 많이 보는 문제죠. 저희 실전 모의고사에서도 봤었고, 무엇보다 이게 서술형으로 출제됐는데 저희 윈교재에서도 똑같이 서술형으로 연습을 해봤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배점이 큰 만큼 풀이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먼저 이 겹친 부분이죠. EBD가 이등변이 되는 이유를 서술하시오라고 했는데 학생에 따라서 여기 ABE와 여기 C'ED가 뭐 합동이다 라는 걸 보이는 학생들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EBD와 DBC가 접은 각이고 엇각이고 그런 거를 이용해서 이제 두 각의 크기가 같아서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 라는 거를 유도하는 게 보통 좀 더 풀이 길이가 짧습니다. 그리고 3-2는 이제 두 도형이 닮은 이유를 서술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쉽죠. 우리가 위에서 접은 각을 언급했을 때 이 각과 이 각이 접은 각이라는 거를 이제 알고 나면은 90도가 당연히 하나 더 보이기 때문에 AA 닮음으로 쉽게 끝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EF의 길이를 구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저희 구주입에 아까 이 교재에서 물어봤던 이 길이를 구하는 거랑 똑같은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까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서 먼저 BD의 길이를 구해준 다음 BD의 길이가 20이라는 걸 안 다음에 아까 1번에서 이등변 삼각형을 이용해서 F가 BD의 중점이라는 거를 이용해서 BF의 길이가 10이다. 그래서 뭐 닮은 비를 이용하면은 이제 답은 2분의 15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풀이가 필요하신 학생들은 조금 멈춰서 확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총평을 한번 보자면 출제 경향은 우선 앞서서 봤던 것처럼 꾸준하게 교과서에서 연계되는 거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번 시험부터 이제 타 출판사 혹은 뭐 지도서나 그런 부분들에서 구석구석 좀 내는 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교과서를 직접적으로 연계하는 부분은 낮아졌지만 여전히 다른 출판사들을 포함해서 교과서에 있는 그림이나 내용들을 연계하는 거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라고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 저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 윈코어 같은 어떤 내신 대비 교재들의 중요성이 많이 올라갔다는 거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이 막상 어려운 문제가 막상 교과서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윙이나 코어에서 봤던 문제들이 많았다는 걸 볼 수 있어서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에 따른 학습 전략으로는 쉬운 문제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좀 더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중간에서 저희가 이번 시험에 나왔던 중상 난이도, 막 고난이도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중간 난이도의 문제풀이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속도감 있는 트레이닝이 좀 더 내신 대비 기간에 필요할 것 같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가 계속 하고 있지만 이 윙이나 코어나 실전 모의고사에서 봤던 문제들을 기억하는 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근데 오답을 좀 반복적으로 학습해서 자기가 시험에 나왔을 때는 다시는 틀리지 않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아까 그 논술형 문제에서 길이가 길었던 확률 문제를 교훈 삼아서 교과서를 항상 문제만 풀지 말고 구석구석에 있는 문제가 될 만한 내용들을 항상 봐둘 것, 그런 것까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이고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런 타임라인을 통해서 내신 대비를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학생들이 이제 3학년이 되면은 좀 더 이제 이 시스템에 익숙해졌고 시험이 제법 어렵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를 이번 기회에 알았으니까 3학년 때는 이제 조금 더 속도를 내서 좀 난이도 있는 문제까지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3학년 다운 모습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벌써 저도 이 장자중 해설 강의를 4번째 찍는데 2024년 학생들 4번의 시험을 모두 이렇게
버텨내느라 정말 고생 많았고요. 이제 중학교 졸업이 머지 않았죠. 1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중3인 만큼, 그리고 저희는 이제 중3이 아니라 예비 고1의 마음으로서 이번 겨울을 좀 열심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록 이번 시험이 끝난 지 얼마 안 됐고 고생 많았지만 앞으로를 위해서, 앞으로 1년을 좀 더 열심히 버텨내기 위해서 이번 겨울방학에 좀 더 힘내서 구주입회와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설 강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